두 번째 인물은 바로 계륵 이준석으로 잡았습니다. 계륵은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윤석열 선대의 한 특보가 언급한 수식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압박이 좀 거센 것으로 아는데요.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퇴 없다라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제 거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은 딱히 거취 설명할 거 없고 한 내일 오후쯤에나 아마 상황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없이는 2030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된 주장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점잖게 표현하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예. 일단 어제 의총에서 이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참여하지 않았던 어제 국민의힘 의총. 이준석 대표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까? 계셨습니까? 예, 높았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예. 사실 저도 의총 발언을 했는데 버스 출발하기 전에 빨리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후보가 버스에 탔는데 운전하던 당대표가 갑자기 버스 세워놓고 지금 사라진 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2030의 어떤 그 의견을 전달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세대 간에 보면 뭐 서로 이런 불협화음을 통해서 또 새로움을 또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떨어지는 이 지지율 앞에서 그 책임은 저는 당대표도 일정 부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아준 또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서 30대의 후보를 뽑아준 이 대표를 사퇴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퇴를 안 하면 탄핵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탄핵을 갔을 경우 이 뉴스가 얼마나 또 많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핵 아마 가면 2주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후보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건 본인이 이제 사퇴한다고 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도 이 부분을 다시 복귀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그런 정도로 놔두고 예. 당대표로서만 역할을 해라라고 했던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뭐 모르겠다라는 게 워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수습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더구나 당에 상처가 될 발언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신이 굉장히 커서 차제에 당 대표직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요구가 막 비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뭐 연판장을 돌리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 또 최고위원들을 사퇴시켜가지고 최고위원회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리자. 예. 의결 정족수가 안 있으니까. 되게끔. 예. 그러면 사실상 당대표로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막 거론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죠. 내부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과 성토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불신이 있는 건 확실한 거. 초선 의원도 시작해서 재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 분란 조장을 하고 있다. 이건 해당행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대표직을 가진 채 뭐 잠적하고 잠행하고 돌출 행동을 한다. 젊은 꼰대가 따로 없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부 총질만 하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송일종 의원님은 원래 또 이 대표랑 친하셨잖아요. 못 버틸 것 같아. 이준석 대표가. 아니 민주정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비난하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뭐 민주당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의견들이 다 나와야 되고 그 의견들을 이 대표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수습이 되고 나면 제가 볼 때 만약에 대표직을 유지하고 하겠다 그러면 야전 침대를 제일 먼저 들여놓고 현장에서 제일 뛸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선대위에 이제 그게 참여하느냐 안 하냐 이 문제인데 지금 슬림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잖아요. 어차피 슬림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자격으로서 후보가 가는 곳에 얼마든지 지원하고 2030에 대변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토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당대표직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내부의 사정은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바깥에서 관측하건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 논리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당내 지도적인 구성원 대부분이 그렇게 성토하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버티기 어렵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민주정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전 분열도 이런 분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하다 안 되면 때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전 의원이 다 들고 일어나와가지고 또 당의 유력한 스피커들이 방송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사퇴론이 10명 중에 7, 8명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진 특보의 얘기였습니다. 예, 부끄러운 뭐 저희의 모습이죠.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받고요. 그렇지만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머리로 또 화합하고 수습을 하면서 갈등을 치유해 가는 과정이 또한 정당의 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며칠 사이 내로 정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면 그럼 이준석 그래요. 대표가 물러나는 걸로 정리입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대신 내부 갈등을 본인이 반성하든 또 어떤 제안을 둬서 하지 않든 이제 본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 물리적으로 내려본 그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거취에 변함없다라고 얘기한 순간 자, 사실 그렇기 어렵죠.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이제 당은 그 가능성을 여러 형태로 두고 검토를 해야죠. 지금 현재 이런 분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수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 그냥 하는 수 없다. 이게 받아주고 그냥 또 가십니까? 뭐 본인을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고 예. 그리고 그 설명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거고요. 또 만약에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내려놓는 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겠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의를 표했어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표를 당대표에게 제출해서 수리되지 않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사퇴가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직으로 보면 원내대표는 2인자잖아요. 예. 그리고 선거에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원내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선거에 직접 책임 있는 분이 아닌데 그 얘기는 원내 국회의원의 총의가 이준석 당대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사퇴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원내대표께서 사퇴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는 원내의 역할이 있거든요. 지금 다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뽑아가는 과정이 뉴스가 되고 저희 후보가 아무리 어느 곳을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옳은 손정 말씀이에요. 의원님이 이준석 대표를 좀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어제 원내대표실에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랑 김도 정책위원장이 사퇴할 때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진성준 의원님 말대로 이거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같이 다 옷 벗자. 이걸 텐데 그렇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못 벗은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해봐야 분란만 커집니다. 이 얘기를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백번 한것 맞는 같아요. 말씀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지만은 이제 당직을 같이 했죠. 대표할 때 제가 전략부총장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을 스타일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좀 알고
또 제가 이 당 내에 관련돼서 의원들의 의견도 좀 전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이제 의원님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우선 김기현 원내대표의 정확한 워딩이 사퇴할 용의가 있다 또는 사퇴하고 싶다 이런 말씀인 것인지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고하게 사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예. 지금 대여 투쟁이나 선거를 앞에 두고 예. 그거는 이제 의원들께서 상당히 사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죠. 그래서 그러면 원내대표 사퇴는 없었던 일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결론은 안 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습니까? 반전이 가능한가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그러면요, 다시 뭐가 복귀할 수 유리하냐, 있는. 뭐가 불리한가를 따져서 당에 유리하면 이제 그 따라가는 것도 정치인의 유연성이지요. 특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네. 혹시 민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또 추경 30조를 얘기했는데 네. 이거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이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이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는 선거대로 굴러가든다 하더라도 국회가 그렇게 공정이 돼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국민의힘의 선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성일종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표명할 정도가 되고 또 그거 기왕에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했으니 한 3명의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을 사퇴시켜가지고 최고위원을 무력화시키자. 의결정족수를 아예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당의 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내용도 굉장히 큰 것이다. 예. 국회 공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걱정 안 보여주네요.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설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임기가 끝나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기 때문에 예. 결코 자기 일에 소홀히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앞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이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2, 3일 내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만 해도 차세대 정치 리더로 부각이 됐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차가운 머리인데 뜨거운 가슴이 없는 게 좀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원래 이준석 대표가 여기 패널로도 처음에 됐다가 당대표가 돼서 못 왔는데 네. 예. 사실 잘 되길 바라는데 좀 저한테도 뭐 그런 조언을 좀 이준석 대표 해달라라는 얘기겠는데 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조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뭐 당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막 쉽게 잠적을 하고 또 쉽게 또 선대위직을 막 내려놓고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상식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그 젊은 당대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젊은 청년으로서 2030 세대의 어떤 상식들을 가지고 대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또 윤핵관들이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 진 의원님이 윤핵관 자꾸 얘기 쓰시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서 정치적 실험을 해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시장 선거할 때에 2030을 대표해서 제일 앞장서서 뛰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당수를 뽑은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치적 실험을 통해서 이미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예. 어찌됐든 30대에 젊은 이제 당대표가 나왔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안고 녹여내야 할 것이 또 저희 선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준석 당대표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갈등도 있지만 조정하는 것 또한 당의 몫이잖아요. 예. 그게 민주적인 프로세스고 그렇기 때문에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 걱정 안 조정이 하셔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지금 4분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의원님 고생하셨고